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케첩과 감자튀김, 피자를 채소로 우기는 미국 급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1월 10일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한 빈민지역 고등학교의 학부모가 자신의 SNS에 최근 몇 달간 고등학생 아들이 먹었다는 학교 급식 사진을 공개하여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진 속 급식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죠. 치킨 너겟과 말라 비틀어진 미니 당근, 쌀밥, 초콜릿 우유 그리고 소스로 이루어진 이 급식은 급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구성물도 영양 상태도 모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심지어 양까지 적었죠.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급식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부모가 폭로한 급식 사진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공유되어 퍼져나갔는데,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이 급식 사진을 보고 수감자들도 이보다 더 잘 먹는다라고 말했죠.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빈민지역 고등학교라 급식이 유독 형편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각 학교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급식은, 특히 공립학교의 급식은 오래전부터 형편없이 부실하기로 악명이 높았죠. 한국 급식도 말이 많았지만 미국 급식을 보는 순간 한국은 천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부산에서도 급식이 맛없기로 좀 유명했는데 그래도 먹을만 했거든요. 미국의 급식은 미국인들도 자체적으로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2023년에는 런처블이라는 제품도 급식으로 인정받았죠. 런처블은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과자 수준입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는 간식으로도 안 먹을 것 같은 제품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은 왜 급식에 치토스 같은 과자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음식이 나오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예산이죠.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급식 단가는 보통 약 1.3달러 정도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대량 생산한다고 한들 1.3달러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1.3달러가 고스란히 음식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1.3달러에는 인건비와 장비, 전기 등의 기타 비용이 모두 포함되거든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의 급식 예산이 1.3달러라니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답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급식 프로그램의 변천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으로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던 1935년, 미국 의회는 아이들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때 루즈벨트 정부는 농부들로부터 잉여 작물을 구입하여 학교에 제공했죠. 덕분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통해 좋은 농산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죠. 1946년에는 의회가 전국 학교에 급식을 제공한다는 이른바 급식법을 통과시키면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이어진 아이젠하워와 닉슨 정부까지 급식 예산을 늘렸고, 1966년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보조금과 우유 및 급식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급식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 급식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죠. 그런데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식 프로그램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의회 예산이 삭감되어 돈이 부족해지자 가장 먼저 손댄 예산이 급식 프로그램 예산이었거든요. 만약 한국이라면 난리가 날 테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렇게 거세지는 않았죠. 레이건은 급식 보조금의 약 24%를 삭감했고, 급격히 돈이 부족해진 학교들은 예전처럼 질 높은 식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아무거나 먹일 수는 없었죠. 1979년 미국 농무부는 학교 점심에 영양 규정을 내놓았는데,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는 최소한 채소 2가지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게 된 학교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졌고, 이를 지켜본 레이건 정부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케첩을 채소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죠. 케첩의 주재료가 채소인 토마토이기 때문에 케첩 역시 채소로 분류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황당한 분류이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학교 입장에서는 괜찮은 대응책이었죠. 삭감된 예산과 바뀐 영양 규정으로 인해 미국 급식의 질은 떨어지는 것을 넘어 정크푸드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패스트푸드 회사들은 이거 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 아예 급식 사업에 뛰어
뛰어들기 시작하죠. 패스트푸드 회사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고 값싼 가격으로 미국 농무부의 알량한 기준에 맞춰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들과 계약을 맺는 게 이득이었죠. 더불어서 고수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업체만큼 문제없이 급식을 제공할 만한 업체는 없었고요. 게다가 이들과 계약을 맺으면 학교에 주방시설을 만들고 조리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었죠. 아이들이 고칼로리에 질 낮은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비만이 되는 것은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005년 무렵이 되자 미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패스트푸드를 들이게 되었죠.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이 급식 납품업체가 되어 공립학교 급식을 담당하면서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치킨 너겟 같은 것이 급식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미국인들 스스로도 조롱하는 만큼 미국인들도 급식이 형편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해결하기에는 이미 급식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거대 식품 기업들의 로비가 이미 정치인들과 학교를 장악한 상태였거든요. 거대 기업들의 로비는 주재료가 감자인 감자튀김과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가는 피자까지 채소로 분류되게 만들었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급식의 영양 규정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죠. 영양과 건강을 뒷전으로 여긴 급식은 아동 비만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급식을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죠. 2010년 오바마 정부는 엉망이 된 급식 관행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법안 학교급식 건강식단법을 내놓습니다. 법안에는 학교 급식에 과일과 채소, 통밀 등 정제되지 않은 급식을 포함하고 지방과 염분을 줄여 영양 기준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소아비만 예방 캠페인인 렛츠 무브 운동의 후원자였던 영부인 미셸 오바마도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학교 급식에 비교적 건강한 식단이 도입되었죠. 하지만 반응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패스트푸드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맛에 입맛이 길들여진 아이들은 오바마 정부의 건강한 급식을 거부했거든요. 아이들은 맛이 없다,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급식을 모조리 버렸습니다. 버려지는 급식은 LA 공립학교에서만 하루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어치였죠. 아이들의 입맛이 이미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탓도 있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오바마표 급식도 개판이었다는 것이죠. 식품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는 정부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아 오바마 정부의 급식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미국 급식은 퇴화를 거듭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미국 급식이 처음부터 노답 개판은 아니었으나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삭감된 예산, 완화된 영양 규정 때문에 퇴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때 급식 사업에 뛰어든 식품회사들의 로비가 관행처럼 굳어져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는 점도 급식 퀄리티를 낮추는데 영향을 끼쳤죠. 다인종 다문화가 급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예를 들어 단위민족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은 보통 전교생이 좋든 싫든 큰 무리 없이 똑같은 식단의 급식을 먹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무리 없이죠.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워낙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학생들이 섞여 살다 보니 모두에게 같은 식단을 제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슬람권 학생들은 할랄 음식을 요구하고 누군가는 알러지 때문에 유대인은 코셔푸드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렇다고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 급식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통일된 급식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소송의 나라답게 학교에서 식중독이라도 일어나면 학부모는 해당 학교를 망하게 할 기세로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한몫 거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조리 과정이 아예 없는 음식을 주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속 편하다는 말이죠. 한국처럼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서 준다면 코셔 할랄 푸드의 영양까지 맞춰야 하니 호텔 주방장 정도는 데려와야 할 것 같네요. 개혁이 시급해 보이지만 로비와 실패 사례까지 있기에 당분간 개혁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케첩과 감자튀김, 피자를 채소로 우기는 미국 급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